안녕하십니까. 동방마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여지없이 이 월요일 날 6시에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정말 갈까 말까 많이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죠. 시장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기대에 차서 한번 보고 있으면 또 장중에 힘이 없고, 그래 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분명한 게 말씀드린다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3년 만에 삼각 수렴 패턴, 상승형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상향하다가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져서 수렴한 상태죠. 삼각형 마지막 꼭지점이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주 거래소에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되면 거의 많이 하고 다음 주 되면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대형주들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대형주 2분기 실적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방향성이 확실히 잡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재가 반영이 되고 나서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는다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시간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지금 모멘텀도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장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 시간을 공부도 하면서 종목도 보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던 종목도 리뷰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 또 여러분한테 좋은 이제 종목을 드려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한테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강의와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는 강의를 해드렸죠. 강의를 어떤 강의? 차트의 이해와 활용, 그래서 각종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차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캔들 차트, 그 다음에 거래량과 매물대, 그 다음에 파동, 주가는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의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와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볼린저 밴드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차트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이해, 그 다음에 실전에서 활용되는 것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전 차트에서 과연 어디에서 사고 파는지 구체적인 것은 다음번에 계속 해드릴 것이고, 오늘은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급변할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동안 배운 걸로 전문가가 이렇게 동방박사 얘기하는 어떤 업종도 분석하고 빨리 실제 사서 수익도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바로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요즘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업종에 대해서 먼저 오늘 상세하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종목도 보고 그 다음에 리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자, 유망 업종과 종목, 업종과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같이 정권업입니다. 오늘은 정권업. 오늘 요즘은 정권업이 가장 핫하죠. 오늘 또 우리 투자증권은 6.93%나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대형주가 그것도 하루에 6.9%, 7%대 오른다는 것은 아주 큰일이죠. 큰일이라는 것은 큰 돈을 갖고 있는 거액자산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 20%씩 올랐어요. 저가 대비. 그러면 정권업
정권주들이 20% 정도 올랐는데, 물론 뭐 안 오른 것도 많아요, 정권주 중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금도 과연 팔아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정권업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강의 시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업종 이제, 자, 탑다운, 이제 주가를 어떤 분석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하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가 분석할 때 탑에서 다운으로 하는 건 먼저 전체 시장을, 자, 전체 시장, 거시적인 거예요. 거시 경제적인 측면.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 전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체 시장, 올해는 경제 성장이 한 4% 정도 되니까, 그러면 4% 정도 돼서 가장 좋은, 과연 어떤 업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어떤 이제 좋을까? 그러면 여기서 전체 시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조선가, 화학가, 철강가, 은행주, 뭐 보험주, 그 다음에 IT주, 통신주, 백화점, 뭐 내수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업종들이. 이 업종들이 과연 어떤 업종이, 그것이 전체 시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업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업종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또 종목을 구하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탑다운 방식 분석이라 그러는데, 먼저 이제 여기 정권업을 분석하기 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권주들은, 자, 시장이 강할 때 정권주들을 사게 되면 쉽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만약에 2100포인트도 가고 2200도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도 소형주 개별주를 매매하고 있을지, 아니면 나는 정권주를 그냥 찍어서 동봉목사 이해하는 종목 하나를 찍어서 그것만 계속 매매한다든지 뭘 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권업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권업종 분석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정권업종 분석입니다. 정권업종 분석은 정권업종이 과연 좋은지 지금 나쁜지 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정권업종 움직이는 요소는 과연 뭘까? 그리고 정권업종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 뭘까? 그것까지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정권업종 분석에 보시면 우호적 거시 환경이라는 것은, 자, 최근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재정기획부 장관 겸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청문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청문회 통과하고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경제 수장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좌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다행히 우리 시장에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그런 리더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리더라기보다는 그냥 업무로 보는 참모처럼 행동하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 경제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 지금은 위기다. 위기이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서 규제도 완화시키고 회복을 시켜야만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난다, 회복된다. 아주 위기다. 이렇게 인식하고 나서 강력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합니다. 정책을 구사하는데 이 정책을 구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재정 확대책 있죠. 재정 확대책. 재정 확대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돈을 푸는 것이고,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있다는 것은, 이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통화정책을 금리죠. 통화정책 기본은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서 경제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경제부총리께서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구사를 어떤 식으로 먼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돈을 푸는 것은 좀 재정 확대책 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 통화정책을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매월 이제 첫째 주에 금리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8월 이제 초에 통화정책 회의할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환경 중에 정책 변화가 수혜 업종이라 그런 게 바로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금리 인하를 8월 달 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게 되면 예정이 아마 예정보다는 이제 될 거로 보이는데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 금리를 인하가 되면 채권 수익률이라 그러죠. 금리 인하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죠. 자,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죠. 기준 2.5%에서 만 2.25%, 0.25%포인트를 내린다면 얼마를 내리든지 여기에 내리면 자, 채권 수익률이 금리를 인하 채권 수익률을 내려버리면 돈의 값, 그래서 돈의 가치가 채권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채권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정권업종이 왜 수혜일까? 그러면 자, 정권업에서 대형 정권사 있죠. 삼성증권, 대형 정권사,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이 대형 정권사가 채권을 보유한 금액이 현재 한 11조 정도 됩니다. 자, 11조 정도 되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3%나 이런 내외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면 자, 채권 값이 비싸진다 그랬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채권 값이 11조 했던 게 지금 평가가 11조라면 만약에 이게 채권값이 비싸지면 실제 가치가 11조 뭐 1,000억이라 된다든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권사에서 채권 평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 평가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1분기 때 실적이 나왔을 때 대우증권이 460억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상품 쪽에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채권 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사의 실적을 개선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8월 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8월이니까 7, 8, 9월 3분기죠. 3분기 3Q에 7월, 8월, 9월이 3분기, 3분기가 수익이 개선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사가 이렇게 수익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것 또한 구조조정은 이제 정권업에서 각종 지금 현재 대우증권,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많이 명예퇴직을 받고 그 다음에 지점도 통폐합도 많이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워낙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불경기여가지고 정권업이 불경기라 이렇게 정권업 시향이 안 좋아서 거래대금도 축소돼 있고요. 요즘 뭐 전화해서 주문 거의 안 하고 HTC 사더라도 많이 매매가 회전율이 높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매매에 대한 정권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죠?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입도 줄어드니까 결국은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구조죠. 인건비 자체만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상태고 그래서 2분기까지 구조조정 거의 상반기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하반기부터는 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한 비용, 영업비가 많이 줄어들죠.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전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아진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좀 높았기 때문에 올해 구조조정이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 그랬죠.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렇게 해서 실적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실적이면 주가가 우상향. 지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실적이 우상향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죠. 실적과 주가는 영원한 테마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업을 잘 보시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정권업 말고 자, 화학
화학 업종이 있죠. 화학이라든지 오늘 LG화학 실적 발표 공시엔 안 좋게 나왔죠. 시장 컨센서스. 그래서 4.4%나 빠졌습니다. 화학은 2Q는 안 좋아요. 3Q는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가봐야 하는데 3Q가 그렇게 크게 개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사업부는 화학 업종은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중국 경기가 내수가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학주가 실제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자, 조선 업종도 결국은 성과 인하를 해서 경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1분기 가장 안 좋게 쇼크였죠. 1분기 삼성중공업이 쇼크였기 때문에 주가가 다 빠졌고요. 지수도. 3분기는 뭐 쇼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별로 안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좋아진다는 것은 조금 좋아지는데 그렇게 개선이 안 되죠. 그럼 조선업황도 쉽지 않아요. 그럼 기계업종도 실버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계업종도 현재 내수도 수출도 많이 줄어 있고 쉽지 않고요. 자, 화학, 조선, 기계, 건설. 자, 건설은 업종 중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죠, 그죠? 작년. 그런데 이제 단가가 낮은 공사 현장 이런 것들이 많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작년부터 실속 있는 그런 수주를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매출에 인식되면서 가면 갈수록 건설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데 최근 들어서 대림산업 제가 목표가 이야기했던 거 대림산업도 9만 원이라고 그랬죠. 중장기 목표가 9만 700 얼마 찍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목표가 갖다 내려가서 실제 안 좋다 그래서 그만큼 근데 건설은 우상향할 것이고요. 현대건설이 실적이 좋고 대우건설 좀 우상하고 있죠. 잘 가고 있죠. 두 종목만 좋고 나머지는 실적이 개선돼도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업종이 좋은 것은 지금 현재 정권업종이 좋다. 가면 갈수록 또 기저효과도 있고 그래서 정권업종을 이제 보시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게 낮아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차트에도 보면 업종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종 종합 차트에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있는데 지금 종합주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권업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대형주도 있고 이렇게 있죠. 한번 정권업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정권주죠. 자, 이렇게 많이나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죠. 자, 이때 7월 2일 날 특히 정권업이 보시면 여기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부터 급등하고 있죠. 급등. 자, 왜 급등했을까요?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정문에서 금리 인하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LTV, DTI, 부동산 규제도 확 풀어야 된다. 그리고 내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펼쳐야 된다. 이런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7월 10일 날 또한 7월 10일 날 금융위에서 금융 규제 완화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큰 회사들은 자본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 공여 한도를 기존에는 60%인데 자기 자본금은 100%까지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해서 자본금을 이제 정권사 자기 자산이 있죠. 자본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쫙 갔습니다. 많이 올랐죠. 보시면 박스권을 다 돌파했습니다. 이 주가란 것은 그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점 찍고 있다가 박스권이 있다가 수렴을 하고 자 수렴했죠. 수렴하고 그 다음 위로 딱 뜨니까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종합주가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만 딱 나오면 되죠. 어떤 모멘텀,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만
확실하게 해주면 금리 인하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해서 소비를 회복할 수 있는 소비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지수도 그냥 뜨는 이런 것처럼 같이 뜰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팀에 그런 걸 기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권주가 모양이 아주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 그동안 정말 지지리도 못 갔죠. 2014년 5월 20일부터 시작. 1916 지수에서 쫙 빠져가지고 수렴하고 또 빠졌습니다. 자, 주가란 것은 제가 우리 파동을 배웠죠. 그죠? 여기서부터 1단계 하락, 2단계 하락하고 또 반등하고 나서 또 1단계 하락, 2단계 또 반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돌파했다가 계속 행보하다가 수렴해줘. 시간이 오래 걸렸죠. 볼린저 밴드 상으로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수렴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르는 폭이 크다 그랬죠. 자, 여기는 짧게 수렴해서 그런데 여기는 오랫동안 언제까지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이렇게 못 가고 주가가 행보를 했습니다. 정권주가. 그리고 나서 위로 정권업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확 올라갔죠. 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22평선 걸렸지만 좋다. 현재 상태에서 월봉도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니까 이제 월봉의 목표가는 이제 18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1684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7%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정권업 중에서 또 한 종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대우증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 가장 자본금이 큰 회사가 지금 현재 대우증권이죠. 자, 대우증권을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급등했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부터? 8,600원, 700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8,700원 정도 매수하라 그랬죠. 추천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9,650원 10% 올라왔습니다. 자,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이게 7월 2일부터 갔죠. 그죠? 그만큼 이렇게 주가가 7월 2일부터 지금 거의 3주째 이렇게 해서 주가가 10% 올랐, 이 대형주가 10%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왜 소형주 10% 오른 것은 뭐 하루에도 오르고 그러죠. 뭐 오늘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소형주인 보령 메디앙섬 테마주처럼 상한가 갔다가도 또 거의 막 빠져서 플러스 3% 갔다 내려갔다 다시 끝날 때는 또 올라가고 정신 하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은 집중해서 어떤 펀더멘털 그런 게 아직은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매매는 말 그대로 테마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죠. 한번 사게 되면 뭐 몇십억도 사도 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10% 먹는 것은 엄청난 큰 수익입니다. 이것은 은행 이자가 3% 정도 내는데요. 그러면 은행 이자 3배를 3년치 은행 이자를 한 달도 안 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대형주는. 그만큼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 추세가 나올 때 매매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대우증권 이렇게 있죠. 근데 자, 요즘 이렇게 대우증권 오늘 0.94% 올랐습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은 오늘 3.4% 올랐죠.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자, 이제 삼성증권을 보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오늘 0.32% 올랐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을 보시면 자, 3.7% 올랐죠. 자, 그런데 키움증권을 보시면 완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죠. 주가가. 아까처럼 대형주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은 그나마 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에 대우증권도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키움증권 안 올랐죠. 뭐 온라인 기반을 하지만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안 올랐고 우리 투자증권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자, 정권업 지수가 정권 업종이 뭐가 좋아한다? 실적이 있죠. 실적이 우상향한다 그랬죠. 향후에 내년엔 더 성장합니다. 내년엔 내년엔 올해보다 훨씬 더 성장합니다. 정권주가.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죠. 실적. 주가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적에 기반한 우상향하고 또한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정권의 투자 심리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정권에 아주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주가란 것은 한번 오르면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그죠? 한번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도 받습니다. 자, 오르면 조정도 받고 또 다시
추세 상승을 하려면 가다가 조정받고 추가로 가감 N자형 상승이라든지 파동이 그렇죠. 항상 파동은 이렇게 지금 올라간 1파 상승입니다. 2파 조정이 없었죠. 아직 2파 조정 나오고 가게 되면 3파.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간 길이 있죠. 항상 일레트 파동이론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파 상승과 2파 조정과 3파 상승이 있으면 1파 상승의 길이,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훨씬 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정권주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20%씩 10%씩 바닥 대비 20% 평균 대비 10% 올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죠. 지금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받고 나서 다시 턴할 때 조정받고 다시 턴할 땐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3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땐 지수는 물론 2100포인트 이상 가고 그럴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향후에 정권주는 잘 보신다. 자, 여러분 아무 종목만 매매하지 마십시오. 자, 정권 첫 번째 매매가 과거에 2007년도는 정권주가 갔습니다. 2007년도 정권주가 급등했어요. 3배 급등했습니다. 3배. 그런데 여기서 모든 종목, 소형주나 대형주는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2007년도는 3배 갈 때 아무거나 사도 됐어요. 그죠? 그 이후에 정권주가 잘 안 갔는데 2010년도 정권주가 갔어요. 정권주가 안 갔어요. 그죠? 근데 2010년도는 삼성증권만 갔어요. 삼성증권. 왜냐하면 물론 2007년도 대다수 갔는데 미래에서의 가장 높게 잘 갔고 그 다음에 2010 삼성증권만 레버카운트 상품 때문에 삼성증권이 투자자문사의 위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삼성증권이 6만원대에서 9만 7천원까지 5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주식 그때 안 올라갔어요. 제가 2010년도에 11년도인가 6만 7천에 삼성증권 추천하고 9만 5천 목표가에서 9만 7천에서 9만 5천 다 매도 시켰는데 자, 이제는 저희도 다른 거 대우증권 보지 마시고 삼성증권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셋 정자도 보지 마세요. 우리 투자증권만 보세요. 왜? 좀 이따가 제가 종목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정권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 좀 이따가 다시 종목 리뷰와 신규 종목 추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동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리뷰를 지난주에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리뷰를 해드리고 간략하게 아직도 봐야 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리뷰해드리고 신규 종목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 및 투자 의견입니다. KT무지 오늘 5,83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요. 27% 수익이고 자 5월 10일인데요. 지금 보유 의견이고요. KT뮤직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상 실적을 봤을 때 내년에 EPS가 한 450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EPS가 4,500원 정도면 10배죠. PER이. 그런데 EPS 450원, 500원 정도 나오면 만원 가면 PER 20배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7,500원, 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스트리밍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10%씩. 그래서 좋고, 보유 의견입니다. 계속 가져가시라. 물론 매매는 단기 매매는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산업 13,000원 매수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6,000원대까지 왔죠. 그래서 현재 이 정도도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실적 전기차에 대한 TPC 히터가 향후에 계속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비중도 늘어나고. 그래서 전기차 유일하게 우리 산업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자, 대우증권 제가 8,700원에 아까 말씀드린 정권주 말씀드린 미리 추천해드렸어요. 종목 신호당은 많이 해드렸고요. 무료 공개방송 리치맵.co.kr에서 한 장중 무료 공개방송인데 8,000원 초부터 8,200원도 해드렸고요. 그때 또한 8,800원대와 팔고 또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드렸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할 때도 단기 목표가 9,800원인데 오늘 9,800원 목표가 왔습니다. 9,800원 목표가 왔다. 오늘 9,830원까지 왔죠. 그래서 목표가는 시원했습니다. 단기적 목표가는 시원했다. 중기 목표가.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하시라. 우리 투자증권을 하시라. 조정받으면 대우증권 우리 투자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백사는 5,440원 21% 보유하고 계시고 계속. 테크윙도 핸들러 업체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테스트 핸들링 쪽이 계속 좋기 때문에 중장기로 계속 들고 가시도 좋다. 22% 보이는데 다 20%대 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백신 오늘은 좀 빠졌지만 목표가가 14,500원에서 그다음 17,000원이었죠. 17,000원까지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 이상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자, 매수가 12,330% 수익이죠. 중장기 보유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15,500원 왔을 때 팔아도 상관없겠지만 16,000원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한 30% 수익 그대로 가시고요. 대우인터넷은 이 대형주죠. 여기선 34,000원 정도 매수까지면 실제 종목 신호등은 저희들이 제가 31,000원대 매수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37,000원 목표가, 37,500원 정도 목표가, 38,000원 정도 목표가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팔아서 다른 주식 하시면 되고요. 자, 현대건설 1차 목표가 52,500원에서 57,000원 정도, 58,000원 1차 목표가인데 58,000원. 그 다음에 62,000원이었죠. 2차 목표. 62,000원 가서 조정받기 때문에 62,000원에 한번 팔고 다시 58,000원대 오면 사랑은 58,500원 찍고 다시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는데 목표가 왔다. 그래서 목표가 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종목은 자, 목표가 시연했다. 자, 이지바이오 7,310원인데요. 8,500원이 목표가였죠. 추천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1, 2주 만인가 바로 목표가 왔습니다. 18% 목표가 시연했고요. 자, 그래서 8,500원인데 지는 7,900원대죠. 8,600원대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목표가 시연했고요. 자, 미동전자는 어저께 제가 종목 신호등에서 2시 반에 리치맵 SS 정권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2시 반에 제가 종목 신호등 계속 합니다. 하루에 3종목씩 하는데 2시 반에 항상 하죠. 어제 미동전자통신을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8,000원 정도. 오늘 7,970원 찍고 제 방송을 보고 그런지 막 물량이 쏟아져서 오늘 7,600원 끝난가 그랬죠. 그래서 목표가 거의 같습니다. 목표가 같고요. 자, 그런데 아마 조정받고 추가적인 상승은 조정받고 다시 가지 않겠나. 아직까지 거래가 안 실렸기 때문에 어떤 큰 세력이 있다면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저가에서 사면 또 수익이 8,000대 한번 가지 않겠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수익률도 좋고 안정적, 여러분이 다 아는 대형주죠. 대형주도 적절한 시점에 사게 되면 수익이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략히 한번 짚어 넘어드리고 신규 종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KT무직 지금 목표가 시연한 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유하라는 종목 위주로 한번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위주로. 자, 목표가 보시면 KT무직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5,800원 정도였습니다. 그죠? 5,800원. 근데 5,800원 정도 왔어요, 오늘. 오늘 왔다가 음봉을 줬지만 꼬리 달고. 자, 이게 윗꼬리 달았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이건 주봉입니다. 자, KT무직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 아직까지 모양이 괜찮다. 그래서 가져가시고요. 자,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5,710원 여기서 돌파하고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봉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음봉이 나와야만
시세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음봉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안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가 끝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컨선들 오늘은 기관이 좀 팔았지만 외국인이나 컨선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한 300만 주 사놨기 때문에 오늘 뭐 15만 주 팔아가지고 좀 빠졌는데 이건 단기적인 것을 중기적으로 아주 좋다. 그러니까 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산업 중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산업 보시면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급등 여기서 저희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13,000원대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죠. 현재 보시면 이 구간에서 자, 16,550원 찍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왜 조정받을까요? 이 가격에서 20% 올라왔죠. 주가가. 주식은 단기적으로 30% 사이 올라오면 조정을 받습니다. 대형주는 대다수가. 조정을 받고 다시 턴할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 종목은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아마 이 고점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때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15,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다시 사면 올라간다. 17,000원대까지. 그러면 그때 비중을 줄인다. 아니면 내년까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자, 월봉을 보시면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가다가 한 번 조정이죠. 자, 주가를 보시면 파동이라고 그랬죠. 주식은. 자,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다. 수렴하고 나서 땅 뜨니까 봐요. 월봉이 한 달, 두 달, 3, 4, 5개월 동안 올라갔죠. 그리고 4개월 조정받고 5개월 반등을 시작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조정을 계속 행보하다가 이제 한 방 빵 떴죠. 그죠? 떴으면 여기 뜨듯이 뜨면 이게 바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파동을 그리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추세를 바뀌려면.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월봉으로 보시면. 왜? 계속 가고 있는데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중이죠. 아직까지 가장 멀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월봉이니까 중장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보시면 스토캐스틱도 보시면 자,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여기 또 있죠. 아직 가고 있는 겁니다. 가일 건 들어가야 되죠. 계속.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충분히 월봉으로 보면 더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내부증권에 또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자, 중앙백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백신은 자, 월봉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떴죠. 그죠? 모든 매물대로 돌파해 갔던 상태고 15,050원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그리고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떴죠. 두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는 여기가 최고가가 17,100원이 작년 1월 20일에 17,100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현재 좋기 때문에 좋게 나오고요. 동남아나 이런 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조정을 받고 한번 떠서 이 고점을 16,000원을 돌파 못하면 그때 팔아라. 지금은 갖고 있어도 된다. 수익난 종목은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지지선이 깨지 않으면. 수익 난 걸 종목을 빨리 팔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게 수익을 챙기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듯이 수익이 났을 때는 좀 꾸준히 들고 가자. 그래서 한 10% 20% 이렇게 수익 난 종목은 지지선을 구축해서 지지선만 유지된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자, 아직까지 중심선도 안 깨졌죠. 그래서 이 지지선은 현재 지지선은 중앙백신은 14,000원 정도만 유지하면 계속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공략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세 종목이 있죠. 우리투자증권, 하나, 해성옵티스 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투자증권하고 하나, 우리투자증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공략주로 주다니, 그죠?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가려면. 그래서 조정받을 때 잘 사셔서 수익 내시면 된다. 우리투자증권 지수가 2100포인트, 2200, 2300 이렇게 가면
매매할 거 한 몇 종목 없어요. 이거 손가락 5개 중에 1개 들어갑니다. 1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이 특히 억대 이상이신 분들은 우리 투자증권을 잘 보셔서 매매를 하시라. 자,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는 11,500원인데요. 장기적으로 13,000, 중기적으로 13,000원이 기본이고, 만약에 지수가 2,300 간다면 15,000원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목표가는 큰 의미가 없고, 그때 상하이 보수하고, 일단은 목표가가 11,500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는, 27,30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29,000원이니까 일단 10%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 선저가 26,000원. 해성옵틱스는 광학 렌즈 하는 회사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하고 카메라 렌즈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150원인데 7,800원, 그 다음에 6,500원. 단기 목표가입니다. 중기 목표가는 여기 있습니다. 13,000원, 33,000원, 8,700원 정도 되죠.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기 목표는 따로 있지만, 아직은 중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 시한하면 그때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하고 단기 목표가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보셔서 참고하시고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봐드리고요. 자, 우리 투자증권 아까 증권업종 할 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로. 자, 우리 투자증권의 중요한 것은, 자, 거시적으로 뭐 업종 자체는 이렇게 우호 정책이 지속된다. 그래서 수혜주다. 증권업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 이거 증권업 다 공통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우리 투자증권은 여러분도 다 우리 투자증권 다 알죠. 그죠? NH농협증권 있죠. 이 NH농협증권. NH농협증권 한 주에 우리 투자증권, 현재 우리 투자증권이죠. 우리 투자증권 0.68주를 줍니다. 요게 11월 달 기준해서 내년에 완전히 합병이 돼요. 내년 2015년도 1월 1일 날부터는 합병이 돼서 NH농협, 우리 투자증권, 우리증권 뭐 이렇게 갑니다. 합병이 돼서.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번에 핵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제가 우리 투자증권 현재도 보고 나중에도 보고 계속 보라냐. 핵심이 뭐냐면, 투자 포인트 핵심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 이 합병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나 발생되냐면 4조 3천억이 발생합니다. 4조 3천억. 자, 그런데 이 정권의 우호 정책이라는 게 자본금에 대해서 자본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제를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진입장벽 낮추고 해서 자본금이 큰 데는 기업금융, 자, 기업금융을 할 수 있던 정도로 바꿔가고요. 그 다음에 농협지주, 농협이 있죠. 농협,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 칸막이를 거의 뭉개뜨리고 있죠. 그래서 은행을 소유한 증권사들이 영업하기 좋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좌가 또 발생하죠. 통합계좌. 자, 우리 투자증권에 NH농협 우리 투자증권에다가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세금 혜택 주는 계좌를 모든 걸 여기 한 계좌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행 상품, 보험 상품, 증권사 상품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농협을 갖고 있는 우리 투자증권은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증권사는 실적이 어디서 나오냐면, 개인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개인한테는 별 나오는 게 적습니다. HTS 하니까. 법인 영업에 대한 수입이 크죠. 그죠? 그래서 NH농협에 농협, 지역 농협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이 얼마나 200조 정도에 굴리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산 관리를 우리 투자에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아주 커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PBR은 0.7배. 은행주나 증권주는 PBR로 계산하면 돼요. 자산 가치로 0.7배 저평가돼 있다.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를 보시면 하나는 사실 지주사인데 지주사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주사 개념. 그래서 하나건설이 그동안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 뭐 정자하고 리스크 감소됐고요. 이라크 사업 프로젝트 그대로 지금 도시화 사업 하는 이라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순항하고 있어서 자본금도 정자해가지고 돈도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순항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태양광 사업부인데 태양광 쪽 사업부는 발전소를 시공하고 건설하는 그쪽의 수익이 좋고요. 폴리실록처럼 재료를 하는 회사들은 아직은 수익이 안 좋습니다. OCI라든지 이런 건 안 좋고요. 이렇게 하나솔라우나 큐셀이나 하나큐셀 이런 데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주사인 하나가 수혜를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하나는 수직 계열화, 유일하게 그룹 중에 수직 계열화 해서 태양광 사업 수직 계열, 이 수익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 많이 빠졌는데 하나케미칼 안 빠졌죠. 그죠? 그게 바로 이 하나케미칼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0.5배 PBR, PER 12배,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성옵티스는 자, 카메라 렌즈 모듈 제조업체인데요. 카메라 렌즈 모듈이라, 이제 카메라 렌즈 모듈이면 안 좋다고 다들 여기시죠. 제품. 이것은 아니죠. 갤럭시 S5 강력 LTA에 들어가는 1600만 화소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를 이 회사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지난번부터 하고 있는데 7월부터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메라 뭐 중저가인 카메라 모델은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 얼마 전부터 가동률이 높아져서 좀 나아지고 있고요. 물론 갤럭시 S5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무난하다 1분기가. 그런데 3분기부터 확실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고 주가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해서 갖고 가시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종목 리뷰와 종목 관심 정보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생물이다.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사놓고 너무 애지중지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종가라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시면 어느 정도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장중 방송 내일 하는데 내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저녁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리치매점.co.kr로 오시면 여러분이 궁금했던 제가 관심으로 추천했던 종목들도 궁금하시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시킨 종목은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구간 많이 올라준 시간이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